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신 분들께 조금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TDMS 파일을 불러오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DMS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DAQ 보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로깅하는 경우에 이 TDMS 파일 포맷을 이용해서 등간격의 샘플링한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TDMS 파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파일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올 경우에 이 랩뷰 운영할 수 있는 메모리가 풀이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용량의 TDMS 파일을 불러오실 때는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불러오시는 게 아니고 특정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운영하시면 대용량의 TDMS 파일 내용 중에서도 특정 액티브 리전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핸들링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카운트라고 하는 사용자 입력 컨트롤이 있어서 TDMS 파일로부터 내가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의 개수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입력 컨트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옵셋을 입력받을 수 있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 양이 대용량인 경우에는 특정 옵셋부터 이 카운트 개수만큼의 샘플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핸들링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기에 해당하는 인디케이터 두 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래프 인디케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공이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러면은 5천만 개의 샘플 데이터를 그래프 인디케이터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개의 데이터라고 하면 엄청 많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큰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는 특정 옵셋부터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개수만큼을 불러와서 핸들링하면 좋을 텐데요. 이 관련된 거를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TDMS 파일을 내가 불러오기 위해서 TDMS 관련된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VI가 있는 동일한 폴더에 있는 다음과 같은 TDMS 파일을 읽어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DMS 열기와 TDMS 닫기 함수를 이용해서 TDMS 파일 포맷의 데이터를 불러올 겁니다. 그래서 TDMS 읽기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할 텐데요. 도움을 보시게 되면은 카운트 값과 옵셋 값을 입력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 같은 경우는 카운트가 -1이면 전체 데이터를 불러오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옵셋은 0으로 디폴트 값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입력 파라미터에 대해서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만든 다음에 옵셋과 카운트 값을 입력받아서 전체 데이터는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불러올 경우에는 메모리 풀로 인해서 랩뷰 프로그램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옵셋부터 카운트 개수만큼을 불러올 수 있도록 사용자 입력 컨트롤을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옵셋은 제로고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는 5천만 개의 데이터를 불러오겠다고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TDMS 읽기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관련된 데이터의 포맷은 웨이브 폼을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DAQ 보드를 이용한다고 하면은 여러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를 로깅하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 각각의 원소가 하나의 채널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 값만 뽑아내기 위해서, 즉 하나의 채널 데이터만 내가 추출하기 위해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인덱스는
선언을 하지 않으면 0이 설정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소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그거를 그래프에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크기는 지금 여기에서 크기 인디케이터 같은 경우는 3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3의 의미는 뭐냐면 채널 개수가 3개라는 의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열인덱스 함수의 출력값으로부터 이게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웨이브폼 컴포넌트 얻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y 값을 얻게 되면은 1차원 배열 데이터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1차원 배열 데이터의 크기 정보를 확인했더니 5천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랩뷰에서는 TDMS 파일을 불러오기 위한 함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TDMS 파일 보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만 호출을 하더라도 유사한 컨셉으로 옵셋과 카운트 값을 이용을 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불러오는 게 아니고 특정 에어리어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오늘 불러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미리 카피를 해놨습니다.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요.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Ctrl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바로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먼저 구현해 볼게요. 자, 블록 다이그램 구현해야 될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위쪽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서 코딩을 해볼 텐데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우선 TDMS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경로 정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자, 파일 상수에 가신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한 단계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경로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시작 경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상수를 만들 텐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 파일 이름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하시겠고요. 자,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DMS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서 자, 함수 팔레트의 파일 IO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TDM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참고로 TDMS는 테크니컬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트리밍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TDMS 열기 함수가 있고요. 페어로 사용하는 닫기 함수도 불러오겠고요. 그 다음에 TDMS 읽기 함수 이 세 개를 사용하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우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TDMS 파일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개 아이템을 선택하신 다음에 라벨을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자, 아래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고요. 자, TDMS 열기 함수의 입력으로 자, 파일의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TDMS 읽기 함수에서 옵셋과 카운트에 입력 컨트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에서도 컨트롤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로 가셔가지고 자, 카운트와 옵셋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자, 사이즈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TDMS 읽기 함수의 출력으로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출력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은 자, 마우스를 갖다 대셨을 때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 숨겨져 있네요. 보면은 1차원별 데이터인데 원소의 타입은 웨이브폼 형태입니다. 그래서 각 채널의 데이터를 하나의 원소로 표현하는 출력값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자,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값만 뽑아낼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채널 하나에 대한 데이터를 뽑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배열 인덱스 함수의 인덱스 값을 별도로 인가하지 않으면 0값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뽑아내겠고요. 자, 여기에서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겠고요. 인디케이터의 라벨은 제가 그래프라고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로 가신 다음에 이 그래프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신 다음에 자, 대체에서 실버에서 그래프에서
웨이브폼 그래프로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이즈를 좀 키우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캡션은 보이지 않고요. 라벨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확인을 하기 위해서 tdms 파일 읽기 함수의 출력 데이터라고 하는 값이 이제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별 크기 함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다음과 같이 하겠고요.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거는 크기라기보다는 채널 개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채널 개수라고 하겠고요. 자, 프론트 패널에서 관련된 인디케이터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맞춤은 가운데로 하겠고요. 그리고 자, 별 인덱스 함수의 출력 값에서 이거는 웨이브폼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자, 원소를 뽑아내기 위해서 웨이브폼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웨이브폼 컴포넌트 얻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데이터의 자, 크기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라벨을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배치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별 크기 함수를 하나 복사하도록 하겠고요. 1차원별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 이렇게 복사하시겠고, 샘플 개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는 샘플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 사용자 인터페이스 4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 경계로 맞춰주시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자, 그래프라고 하는 자, 웨이브폼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자, VI가 실행이 될 때마다 초기화를 해주기 위해서 자, 선택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안에서 원소를 더블 클릭해서 상수를 작게 만들겠고요. 그리고 자, 메모리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게 되면은 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 가보시게 되면은 메모리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당 해제 요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자, 포함하는 VI가 실행된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메모리를 할당 해제하는 동작을 수행하는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관련된 함수를 불러오시겠고,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값을 자, 참을 설정해서 메모리를 자, 해제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에서 플래시퀀스 구조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자, 실행 순서를 동일하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이기 때문에 경합 조건 또는 레이스 컨디션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행 순서를 명확하게 운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도 닫겠습니다. 우선은 카운트를 -1로 하게 되면 전체 데이터를 다 읽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 메모리가 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자,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셋은 0번부터,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부터 해서 1000만 개의 데이터를 읽고 오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채널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 3이기 때문에 새 채널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자, 그래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원소의 개수가 1000만 개가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실제 데이터의 개수를 알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부분을 우선 이 그래프 인디케이터를 자, 주석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주석으로 처리하겠고, 프론트 패널에서 데이터 처리해서 그래프를 지워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그리고 카운트 값을 -1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체 데이터를 다 읽고 오겠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샘플의 데이터 개수를 보니까 공이 지금 2개,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러면은 한 채널의 데이터의 개수가 6천만 개인 그 TDMS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이 3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오게 된 경우에는
이 랩뷰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메모리를 초과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카운트 값을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자 2000만 개의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하고, 그리고 그걸 그래프로 표시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활성화를 다시 해주시고요. 자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은 2000만 개의 데이터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리고 그래프에서 자 그래프 팔레트를 하나 띄우신 다음에 뭐 사이즈를 가로 방향을 키워서 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자, 사이즈를 키워서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3000만 개를 해볼까요? 3000만 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3000만 개의 데이터도 지금 전체 사이즈가 되어 있고 읽어왔죠. 자 4000만 개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4000만 개도 읽어왔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샘플 개수를 자 늘릴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랩뷰가 가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메모리 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TDMS 읽기 함수의 입력으로 카운트 값과 옵셋 값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TDMS 관련된 로 레벨 API를 사용해서 자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비활성화 구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주석으로 처리하겠고요. 자 파일 IO 카테고리에서 TDM 스트리밍에 가보시게 되면은 TDMS 파일 보기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함수의 입력으로 자 경로 정보를 인가해 주시겠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세 채널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 오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작 인덱스는 0이고 샘플 개수는 10만 개의 데이터만 읽어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 개수를 적게 읽어 오기 때문에 메모리 풀이 발생하지 않고 세 채널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읽어 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다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대용량의 TDMS 파일을 불러올 때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불러올 경우에는 프로그램 메모리가 풀이 발생을 해서 프로그램이 강제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TDMS 파일 읽기 함수를 이용해서 자 옵셋과 카운트 값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뭐 그래프에 표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